여러분, 혹시 주식시장에서 지수는 올랐는데 이상하게 내 계좌는 파랗고 기분은 찜찜했던 경험 없으신가요? 바로 어제가 그랬습니다. 오늘은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진 것 같은 한국 증시의 아주 기묘했던 하루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요. 한 전문가가 딱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약간 좀 기분 나쁜 하루. 이 한마디가 그날 시장 분위기를 정말 정확하게 짚어낸 거죠. 아니, 도대체 왜? 왜 기분이 나빴던 걸까요? 자, 지금부터 그 미스터리를 하나씩 풀어가 보죠. 이게 바로 그날의 미스터리를 보여주는 핵심 단서입니다. 왼쪽을 보시면 코스피 지수는 분명히 상승 마감했어요. 빨간불이었죠. 그런데 오른쪽 투자자들 심리는 어땠냐?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압도적으로 부정적이었어요. 숫자는 올랐는데 체감은 폭락장 같았던 거죠. 대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첫 번째 단서는 바로 시간에 있었습니다. 모든 게 급변했던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거든요. 바로 오후 1시입니다. 자, 분봉 차트를 쫙 펼쳐보면요. 이렇습니다. 오전장, 그러니까 9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분위기 정말 좋았어요. 견조하게 쭉쭉 올라갔죠? 아, 오늘 괜찮네 싶었는데 딱 오후 1시. 이 시간의 기점으로 갑자기 어마어마한 매도 물량이 시장에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야말로 폭포수처럼요. 결국 이 매물 폭탄이 하루 최고점을 찍었던 지수를 그대로 끌어내린 주범이었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엄청난 매도세가 개미 투자자들이 무서워서 막 던지는 패닉셀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바로 프로그램 매매였거든요. 이게 뭐냐면 사람이 아니라 컴퓨터 프로그램이 정해진 알고리즘에 따라서 대량으로 주식을 자동으로 팔아치우는 거예요. 훨씬 더 기계적이고 조직적인 움직임이라는 거죠. 하지만 이 프로그램 매매는 어떻게 보면 그냥 방아쇠 역할이었을 뿐입니다. 사실 그날 시장을 하루 종일 무겁게 짓누르고 있던 더 근본적인 불안감이 있었거든요. 자, 두 번째 요인, 바로 환율이라는 경고등을 한번 보시죠. 바로 이겁니다. 원달러 환율. 그날 장중에 1,460원을 넘어섰어요. 여러분, 1,460원이라는 이 숫자는 그냥 숫자가 아니에요. 시장 참여자들한테는 엄청난 심리적 압박을 주는 일종의 마지노선 같은 거거든요. 이 선이 뚫렸다는 건 우리 경제에 뭔가 심상치 않은 역풍이 불고 있구나 하는 아주 강력한 신호로 받아들여집니다. 아니, 환율이 오르면 수출 기업에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근데 그게 그렇게 간단치가 않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국 경제는 수출, 그중에서도 특히 반도체에 대한 의존도가 어마어마합니다. 거의 원툴 경제라고 할 정도죠. 이런 상황에서 원화 가치가 계속 떨어진다는 건 단순히 수출 가격 경쟁력이 좋아진다는 의미를 넘어서요. 앞으로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 수출이 둔화될 거라는 시장의 깊은 불안감을 그대로 반영하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 뒷받침하는 또 다른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금이나 은 같은 안전자산 가격이 미친 듯이 오르고 있다는 점이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전 세계 투자자들이 지금 뭔가 불안해서 위험자산, 예를 들면 주식 같은 걸 팔고 안전한 곳으로 돈을 옮기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되면 당연히 한국어나 같은 신흥국 통화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그날 오후 1시에 터졌던 그 프로그램 매도 폭탄, 그 뒤에 숨어있던 진짜 동기는 과연 뭐였을까요? 시장이 망할 것 같아서? 그건 아니었습니다. 해답은 바로 그 주의 금융시장 일정표에 숨어 있었어요.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 주 목요일에는 한국 옵션 만기일이, 그리고 금요일에는 미국 옵션 만기일이 있었어요. 이걸 더블 웨칭데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날에는 시장 변동성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그러니까 오후 1시에 쏟아졌던 그 매물은요, 우리나라 경제 펀더멘털에 대한 걱정이라기보다는 이 옵션 만기라는 큰 판을 앞두고 기관 투자자들이 자기들 포지션을 유리하게 만들려고 벌이는 일종의 세력 싸움, 즉 고도의 전략적인 움직임이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겁니다. 자, 이제 그림이 맞춰지시죠? 그날의 기묘한 시장은 결국 두 가지 힘이 충돌하면서 만들어진 퍼펙트 스톰이었던 겁니다.
한쪽에서는 옵션 만기라는 단기적인 기술적 요인 때문에 프로그램 매물이 쏟아져 나왔고, 다른 한쪽에서는 환율 급등이라는 장기적인 경제 불안감이 시장 전체를 짓누르고 있었던 거죠. 이 두 가지가 하필이면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딱 마주친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무슨 일이 있었나에 대한 분석이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뭘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전략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세 가지 전략을 제시합니다. 첫째, 이럴 때일수록 어설픈 종목 말고 시장을 이끌어가는 주도주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강한 놈이 더 강하게 가니까요. 둘째, 여기까지 밀리면 나는 무조건 판다는 명확한 손절 라인을 반드시 설정해 두라는 조언입니다. 감정이 휘둘리지 않기 위한 안전장치죠. 그리고 마지막, 어쩌면 지금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 건데요. 바로 환율 리스크에 대비, 즉 해지를 하라는 겁니다. 특히 이 환율 해지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런 말까지 나오더라고요. 이거 해지 잘못하면 벼락거지 될 수도 있다. 여러분, 벼락부자는 들어보셨어도 벼락거지는 좀 생소하시죠? 내가 가만히 있었는데 열심히 원화 자산을 모아놨는데 환율이 급등하는 바람에 달러 기준으로 내 자산 가치가 순식간에 쪼그라드는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정말 무서운 말이죠. 그만큼 대비가 중요하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입니다. 자, 그럼 지금 우리가 마주한 시장 상황을 아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마지막 비유를 하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바로 흔들리는 다리입니다. 보세요. 저 멀리 건너편에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가 보입니다. 즉, 시장이 장기적으로는 상승할 거라는 큰 방향성 자체는 아직 유효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건너야 할 이 다리가 지금 아주 심하게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발밑이 불안정한 거죠. 이 말은 목적지까지 가는 과정이 결코 순탄치 않을 것이고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하고 정교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시장은 분명 앞으로 나아가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서 있는 이 길은 너무나도 불안정합니다. 자,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당신은 이 흔들리는 다리를 건널 준비가 그리고 계획이 되어 있으신가요? 오늘 이야기가 그 계획을 세우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